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화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네, 빅텍 가지고 있고요. 빅텍 종목이요. 네, 네, 5,200원에 5,200원에 네, 10% 정도 됩니다. 10%. 이거 뭐 네, 어제 들어가셨나요? 최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최근에 들어갔고요. 뭐 네. 뉴스도 나오고 하길래 음,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긴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얘만 좀 안 올라가길래 한번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내 것만 안 가냐. 이건 뭔가 국룰이에요. 우리 네,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다 통합니다. 분명히 내 것만 안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 지정학적 리스크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건 좀 맞아요. 잘했나요? 사실 항상 국룰 말씀해 주시니까 최근에 뭐 이런 징크스가 있죠.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 내가 팔면 또 그때서부터 막 진짜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악성 매물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되고 괴로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신 것 같고요. 그쵸. 지금 뭐 비교하는 피어가 뭐 퍼스텍은 9% 올라가는데 내가 산 빅텍은 오늘 2.8% 빠지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청자분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대략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 보고 이렇게 들어가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따로 어, 설정해 놓은 목표 수익률이나 기간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10% 이렇게 잠깐 딱 한 번 급등하면 팔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제가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데 일단은 급등하면 팔겠다. 저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산주들이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이런 중동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리지에서 살짝 잊혀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불거졌었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잠깐 올라올 때 팔겠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의 10% 수익률은 사실은 달성하면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일주일에 10%씩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자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 같으면 대략 이제 단기적인 시점 자체는 한 2주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그리고 10%가 아니라 저는 그 기준 자체를 5% 이내로 좀 낮춰볼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대선이 딱 2주 남았죠. 11월 5일인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11월 6일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딱 2주 정도 남았으니까 대략 한 2주 정도 보면서 이런 부분은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 이런 지상군 특수부대 파병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 하면서 또 이제 남북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텍,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우리가 이런 방산 사사는 거의 공식처럼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시청자분도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든지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튀어가는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그때가 단기적인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항상 많았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신다면 뭐 투자하실 때 있어서 손절 라인 자체는 항상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깔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빅텍 관련돼서 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빅텍은 뭐 아시다시피 방산 쪽에 있는 종목인데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전자 광학 장비 등 다양한 장비를 우리나라 이제 군수업체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납품을 하는 부분이고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부분은 수주가 나왔었을 때 당연히 이런 것들 납품하면서 숫자가 올라오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대형 방산주들이 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꼬를 트면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들과 같이 한번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 자체도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 지금 사신 가격에서 약간은 내려와 있어요. 5,2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제 사셨으면 거의 단기적인 고점에 좀 사셨다가 혹은 이제 종가 부분에 사서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걸 염두에 두고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갭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한 3% 정도 빠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박스권이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오랫동안 나타나면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은 대략 한 5,700원 선 이런 부분이 지금 위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저항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저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고 전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약 4,7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5,200원에서 4,700원이면 대략 한 10% 정도 가까이는 되는데 꼭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추세선 위치를 하고 있는 가격이 대략 한 4,900원 정도라서 손절 라인 자체는 한 4,900원이 만약에 종가기 좀 밀렸다 하면 저 같으면 팔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슈팅이 나와가지고 5,700원까지 올라가면 좋지만 꼭 이게 아니더라도요. 제가 산 가격이 5,200원이기 때문에 대략 거기에서 대략 한 5% 정도 이런 것들 감안을 하게 되면 5,500원 이상 윗선에서는 분할로 매도하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하고 추가적인 슈팅이 나서 5,700원 근처까지 간다. 그럼 나머지 정리하는 형태로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5,500원, 2차는 5,700원, 손절 라인은 4,900원으로 설정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로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30에서 50% 정도 분할로 좀 잘 팔아나가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슈 나와서 시청자님 튀잖아요. 네. 그때 5,500원 이상에서 좀 분할로 이익 실현하시고 더 잘 간다 하면은 5,700원에서 또 2차적으로 이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900원 이탈하면 그때는 그냥 매도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릴게요. 2시 이후에 070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실랭 전화 상담 여러분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좀 종목에 대한 궁금증, 시장 궁금증들 있으시면 전화 남겨주시고요. 문자도 저희 환영합니다. 지금 아까 일주일에 10% 먹고 싶다 하니까 댓글에요. 일주일에 2%만 저는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정말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일주일에 전 대표님 입장에서 몇 % 정도 이익 실현을 하면 이익을 내면 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일주일에 꾸준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벌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 같으면 0.5%만 먹어도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 시장 힘드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2%잖아요. 52주죠. 복리 이런 것들 감안 안 하고 단리로 보더라도 52주 감안하면 100%가 넘어가거든요. 야. 복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130% 이런 쪽이고 이게 1%만 하더라도 50%가 넘어가고 복리 감안하면 6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간 60%씩 꾸준히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2년도 아니죠. 1년 반에 한 번씩 계좌가 더블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2배씩 올라가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0.5%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약 25% 전후 복리 따지면 30%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식하길 잘했다 원금 해보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0.5%를 꾸준히 버는 것 자체는 사실 증시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기준은 물 들어왔을 때 내 차례가 왔고 시장이 나오고 결이 맞을 때 그때는 50%든 100%든 많이 벌고 그리고 남들 힘들고 어려울 때 시장에서 나오고 결이 안 맞을 때는 일정 부분 시장과 거리두기 하면서 시장이 20% 깨질 때 나는 그래도 한 10%만 깨지면 다행이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는 목적이라면 보수적으로 내가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0.5%만 일주일에 이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성과를 낸다는 것도 엄청 잘하는 일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너튜브에 우리 존중님께서 아까 세 종목을 제대로 좀 들어갔어야 했는데 원희 QNC 종목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22,400원에 지금 20% 비중인데요. 발바닥이기를 바랍니다. 평단가가 지금 굉장히 저렴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길 주가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오늘 원희 QNC가 6%가량 지금 강세니까 수익권이시거든요. 야, 이분은 또 그래도 저희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저점이 22,250원 오늘의 그러니까요. 저가 바닥 잡은 이런 거 부분인데 아닌가? 2만 지금 2,400원에 2,400원 잡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저점 부분에서 시장 빠르게 돌릴 때 그거 딱 낌새 느끼고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수익으로서 지금 벌써 보시고 수익권. 계신 분이고 비중이 20%면 상당 부분을 좀 실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진짜 발바닥이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저점은 후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길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를 정말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냉정하게 보면 오늘의 상승은 그동안에 많이 시장에서 올라왔었던 바이오와
방산 쪽 여기서 좀 차익실현이 나오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으로 외인들은 비차익 순매수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나타나게 되는 저가 반발 매수적인 성격이 띄고요. 최근 한 3개월 동안의 외인들의 쭉 흐름을 보시면 외인들이 현물에서만 11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속성 있게 지금 의미 있게 순매수하는 모습 자체는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원익 QNC의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난 건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느 정도 비중 자체가 20%니까 한 10%라도 좀 챙길 수 있는 거 뭐 오늘 오후장 보면서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닥 잡고 더 올라가면 더 갈 나위 없지만 그쵸.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고점과 저점을 낮춰 나가는 모습 항상 이렇게 보였었죠. 원익 QNC 하면 대표적인 IT 소부장 내에서도 소재 쪽에 해당이 되는 쪽이고 그리고 모멘티브 통해서 이제 원익 이런 쿼츠 쪽 석영 쿼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실제 제조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는 쪽입니다. 이게 이제 세정 식각 쪽에 주로 사용이 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반도체의 램프업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낸드 쪽 강하게 올라가면서 단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식각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 필요성 자체가 증대하게 됐을 때 실적이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11월 12월을 고점으로 이런 반도체의 업황이 좀 꺾일 수 있다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이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올해 5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1분기, 2분기 뭐 6월 7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HBM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IT 중소형주가까지 확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뭐 4월부터 6월 사이에 고점을 찍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5, 6월 달에 고점을 찍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원익 QNC는 6월 7일 날 고점을 41,000원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낮춰 나가는 가운데 고점과 저점을 낮춰 나가는 추세 하락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녹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동 평균선을 배열해서 역배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역배열이 나오게 되면 매물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탄력 있게 올라가기에도 힘이 겨운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부족하다?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반등권의 영역에서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술적 반등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6% 이상 올라왔다. 그리고 나는 수익이다.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정 부분 챙길 수 있는 걸 챙겨가자. 그러면 20%를 사셨으니까 20%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의 절반 한 10% 정도 팔아가지고 한 2, 3%라도 좀 챙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고점을 계속 낮춰갔다는 측면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6,500원 정도 이 부분이 1차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반등의 목표치 26,500원인데 그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 한 26,000원 정도를 러프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단기적인 목표가 26,000원 일단 오늘 오후장에 한 절반 정도 챙기자 말씀드리고 22,250원 오늘 또 신저가 50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의 저점 22,250을 깨고 내려가면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손절 라인은 아주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500원 오늘 또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벙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장에요. 26,000원 잡고 이익 실현 절반 비중 덜어내셔야고 이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잔량으로 한번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원익 QNC에 대해서 우리 존중님께 이야기 드렸고요. 수익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또 문자 사연도 안 볼 수가 없어요. 8132번 님이 ESQ4 들고 오셨는데 2,000원 단입니다. 10% 비중이고 지금 손실권 종목 들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캠핑용 텐트를 좀 생산하는 기업으로 좀 보여지네요. 아웃도어에 대한 업황 회복이 좋아질 거다. 뭐 가을 되니까 요즘에 캠핑 가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바로 뭐 춥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가격대 대비 저평가됐다.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말 좀 그렇게 보십니까? 이런 업황 회복들도 좀 잘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예요. 저평가됐다. 뭐 저평가됐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 났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00억이에요. 243억. 그러면 1년에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한 100억씩 버는 회사가 그리고 재작년에 보면 순이익이 247억이었거든요. 200억을 넘게 벌었던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저평가 영역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데는 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긴 하지만 손은 안 나가는. 그리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은 저평가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랄까 좀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지금 보시면요. 일단 그 자본금이 691억이에요. 자본금이 691억이고 자본 총계가 845억이기 때문에 현재 자본금 윗단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잉여금 쌓아놨던 부분이 일정 부분은 최근에는 좀 깎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특히나 작년에 이익단에서 지금 100억을 넘게 벌었지만 순익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83억, 279억 이렇게 아, 적자로. 예, 적자로 돌아섰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도 보시면 상반기 누적에서 보면 대략 163억 정도 순익단에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작년까지 잘 나갔었던 물론 재작년에 153억 피크를 찍고 작년에 108억 그리고 올해 지금 그 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8억 정도 적자거든요. 영업 적자. 그러면 업황은 상당히 악화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는 많이 내려왔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아무리 지금 싸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손이 나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어렵죠.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돈도 잘 버는데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나만 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종목 찾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데는 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ESQ는 되게 생소해요. 근데 기존에 사명 변경하기 전에 이름은 라이브 플렉스 그리고 텐트를 100% 그러니까 매출 100% 텐트에서 나옵니다. 텐트 ODM으로 중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타났었죠. 8월 말에서 9월 초에 뭐 이렇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이제 뉴스를 체크를 해봤더니 경영권 관련해서 전 대표이사 횡령과 배임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났었고 그와 관련된 소송 자체가 제기가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인 ES큐브가 실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좀 취하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횡령 배임 혐의 진행 상황 네. 전 대표이사 그리고 발생 금액은 4억 8,500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0.68로 엄청 큰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용 결론을 보면 결국은 원고가 이와 관련돼서 실익이 크지 않고 어려운 업황에서 최선을 다한 다했다.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와 관련돼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관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들 해석하는 것, 주가 향방을 예상하는 게 이런 것 자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러한 부분 자체가 나왔었고 좀 시끄러웠다. 네. 그리고 라이프 플렉스가 아까 실적은 깨져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 라이브 플렉스니까 ES큐브가 이 종목은 매각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 한 2년 전쯤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각을 하려다가 그게 잘 안 풀렸고 사명이 변경이 되었고 최근에 10이나 이런 부분 발행 이후에 전환 물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주봉상 우하향 이게 주봉이에요 하나가. 매각 네. 이슈, 예. 횡령, 배임 이슈들이 타격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업황은 악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 상황에서는 제가 비중은 10%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금액 자체가 2,000원이니까 최근에 좀 튀었었을 때 좀 사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저라면 그냥 뭐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따로 목표가 제시 안 하고 조금씩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때 횡령 배임권이나 뭐 이와 관련돼서 한 번씩 이벤트가 있었을 때 거의 한 2,000원대 중반까지 2,400원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뭐 지금 이거를 또 기대하기보다는요. 내가 산 가격이 2,000원이니까 2,000원 이상 윗선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면 감사하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요. 지금은 손실권이니까 좀 일정 부분 튈 때마다 조금씩 팔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400원 말씀드리지만 2,000원 넘어가게 되면 분할로 조금씩이라도 팔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라면 지금이라도 일부 좀 팔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주가도 저렴하지만 모멘텀도 확실하고 재무제표도 괜찮은 종목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걸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싼 데는 좀 이유가 있다. 이런 또 피드백 주셨고요. 가지고 있는 분 지금 파라나 32님 들어보신 다음에 주가에 좀 더 계속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너튜브 보니까 내 계좌는 전쟁이 났어요. 지금 이런 댓글도 있고 코리아 인버스 전쟁 테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시장을요 아무래도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사이다 살짝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사이다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사이다를 좀 찾는 부분 자체는 일단 수급에서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은 사실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분들은 작두타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행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외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유독 많이 팔았죠.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반도체와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 그리고 경기는 둔화가 되더라. 이런 우려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외인들이 우리 항공을 비중을 줄이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외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팔았으면 다시 살 때 좀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외인들이 최소한 의미 있게 연속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전 그 기준을 외인들이 3거래일 연속에서 의미 있게 1조 원 이상 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 수급상 단기 저점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코스피의 최소한 사이다 먹는, 그러니까 전쟁이 단기적으로 정전으로 그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코스닥 기준 말씀드리죠. 코스닥은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5조에서 6조, 그리고 많이 떨어질 때 뭐 한 7조씩 찍기도 하는데 네. 최소한 코스닥 시장에 화랑을 띠려고 하잖아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최소한 8조 이상은 찍어줘야 돼요. 8조. 그러니까 기준선 딱 보시고 8조 이상 찍어주는지,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면서 야 이제 먹고 살만해 상승장이야 이런 모습 보이려면 10조 원 이상은 꾸준히 거래 대금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십사. 즉 수급으로서 답을 드렸죠. 코스피는 1조, 이 부분이 의미 있게 연속성 있게 외인이 사는 모습을 보자. 코스닥은 살아나려면 최소한 이런 8조 이상 거래 대금이 찍히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개인만의 이런 수급 지표, 숫자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전쟁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계좌 좀 튼튼하게 방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키워드 알려드렸어요. 10조 원 이상 거래 대금이 좀 나오는지 수급적인 측면들이고 코스피 1조 외인이 사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 코스닥은 8조 이상 거래 대금 실리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사이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또 꿀팁이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또 문자 사연 볼까요? 8411번님께서 현대차 차차차 들고 오셨어요. 24만 원대 20%입니다. 중상기로 저는 이 종목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런 사연이 좀 들어왔네요. 24만 원 구간이면 지금인 딱 평단가 똑같대요. 움직이는 흐름이랑. 그렇죠.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도 이제 들어갔고 네. 그리고 내일 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또 사무기 매출, 영업이익단 다 증가될 거다 예상치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현대차를 지금 들고 있는 분이 중장기로 좀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증가할까요? 뭐 저는 오히려 예상치는 그렇게 나옵니다. 증가할 예. 거다 수치가.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아 오히려 예,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질 거다 현대차가. 매출단이나. 예, 이익단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이유가 매출단도 있을까요? 그렇고.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 각이 나오죠. 월간 단위로 수출 데이터 보면 9월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가 각각의 이제 뭐 추석에 따른 영업일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역성장이 나왔고요. 미국에서 이제 10.4% 정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마켓시어 이런 부분이 흔들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8월달 숫자도 잘 나왔느냐? 그때도 그것도 오히려 아니다. 빠졌어요. 오히려 6월달에 현대차가 고점을 찍고 7, 8, 9 빠지는 거는 그에 따른 이제 수출 데이터 빠지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리바운드 하긴 했었지만 이 환율단 레벨 자체가 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출주가 좀 크게 흔들리는 영향이 없잖아 있었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7, 8, 9 숫자가 집계가 되는 3분기 숫자는 좀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뭐 인도 쪽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현대차 인도 법인이 4조 5천억 이번에 구주 매각을 통해서 벌어들였고 8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7% 빠졌다고 하더라도 20조 원 이상 이렇게 높은 밸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연결로 잡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현대차는 저평가인 것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있었던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이번에 숫자로서 확인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하고 싶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볼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가 2분기에는 서프라이즈가 기록을 했었죠. 그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4조 2,700억
기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은 눈높이 추정치 자체가 대략 한 4조 원대 1,000억, 4조 1,000억에서 4조 2,000억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좋은 실적 자체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보시면 주가가 부진하는 데는 부진한 이유가 있죠. 보시면 탑라인이 45조에서 지금 42조 8천억, 그리고 이익단이 3조 8,700억.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 자체가 최근에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일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2분기를 피크로 이제 3분기 좀 꺾이고 4분기에도 좀 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더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녹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가는 올해 6월 말에 고점 29만 9,500원, 30만 원에서 딱 500원 빠져 있는 주가를 찍은 이후에 최근에 우하향 그리고 방향성을 못 잡고 옆으로 기강 횡보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최소한 이런 것들을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가 나오려면 실적 자체가 나타나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만년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PER 5배니까 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다음 달 19일 날 여의도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6년 만에 개최하게 되는데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좀 의미 있는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요. 그죠? 동생이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큰형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잠잠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론 인더법인 상장한 것 자체는 좋은 부분이지만 이에 따른 모멘텀 소멸 자체를 시장에서는 또 보고 있고 4조 5천억 돈 들어온 부분을 공장 짓고 주주가치 재원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이익 성장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 주주가치 재고 측면이라면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 밸류업으로 현대차는 많이 논의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24만 원이니까 지금 딱 사신 가격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박스권 딱 선 그어놓고 현 시점에서 여기 안에서 대응을 하겠다. 20만 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박스권 그 중간값에서 약간 밑에서 사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목표가 자체는 대략 26만 원대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26만 원 박스권 상단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22만 5천 원, 종가 기준 이탈 시에 편입 제외하겠다. 그렇게 되면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하향 가격이기 때문에 한 5에서 6% 정도, 한 5% 정도 손절 라인 이런 부분 잡고 업사이즈 자체는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0% 정도 좀 열어놓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6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보고는 계신데요. 일단은 현대차의 좀 저평가는 맞지만 일단 이익단에 영업이익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실적 발표 좀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한번 추이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여기저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차라리 이럴 거면 금을 캐러 가자. 이럴 거면 차라리 금 캐러 가는 게 낫지 않냐. 여기 금 캘 사람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집단으로 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아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같이 가시죠. 같이 가셔야 그것만이 돼요. 정답입니까? 저희 사무실 모토가 저희 사무실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네. 근데 사무실 모토가 노는이 뭐라도 하자예요. 노는이 뭐라도 하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살 뭔가 수도 사기에는 없고. 애매하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공부하다가도 이게 내가 진짜 뭔가 건빵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쵸. 그러면 금캐로 가야죠. 그렇죠. 그 지금 탐험대원들 모집하시는데 네. 그 모험가님 저도 좀 꼭 데리고 가주십시오. 제가 상임. 딴 건 몰라도 힘은 세거든요. 힘이 세다. 힘이 좋다. 저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갑자기 엘컴택으로 머리가 스치네요. 갑자기 웰컴택을 뭔가 관련 지금 추천주로 얘기하시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하는 게 좋다 이런 네.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금 관련해서도 뭐 재테크단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뭐 ETF나 금 투자 지금이 맞는 거겠죠? 적시적소에 딱 맞는 거죠? 금이 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달러 강세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물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항상 이렇게 흔들릴 때는 금은 항상 대안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네.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만약에 된다면
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강할 수 있을까에 는 대해서는 미지수다. 약간 퀘스천 마크가 달려요. 그래서 뭐 금 투자, 뭐 금캐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장에서는 이제 금 관련 테마주로서는 엘컴텍이 엘컴텍. 항상 이제 꼽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던 건데 뭐 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단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남들 힘들어할 때 올해도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이니까 좋은 모습. 이런 좋은 성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현 시점에서 뭐 금을 지금 질러라 사자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기분 좋게 룰루랄라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들어간다는 건 조금은 미지수다 무리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뭘 보면 좋을지는 잠시 뒤 공략주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고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0412번님께서 SK이노베이션 얘기를 해주셨네요. 12만 원에 25% 비중 남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11만 3,500원 단으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오일선을 좀 안착하면서 버티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추세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봤을 때 어떠신가요? 사실 SK 이노베이션 하면 단순 뭐 정유나 석유, 화학으로 분류하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 SK온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로 분류하기에도 또 좀 많이 애매하고. 애매하고 참 이걸 어디에 붙여야 될지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애매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네. SK 이노베이션은 특히나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 있죠. SK ENS와 이제 합병 법인이 11월 1일자 기점으로 또 이제 출범 임박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은 좀 시간을 녹이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시간을 하고 녹인다.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추세선 하향 이탈한 이후에 앞으로 항보하고 있는데 실적 눈높이 자체가 시장의 컨센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업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 그리고 이런 윤활유를 비롯한 이런 그 관련된 사업 자체가 최근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익단의 하락 자체는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 적자 기록을 했기 때문에 3분기에 좀 일정 부분은 올라올 것이다 하는 부분 자체는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 90% 이상의 감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숫자 한번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보시면 2분기에 1,577억 이렇게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624억 영업이익으로 전환하는 부분. 그러니까 QOQ 분기 단으로 보면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맞는데 작년에 3분기 이렇게 벌어들였던 금액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전년비 마이너스 96%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단의 감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SK ENS와의 이런 합병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영업권 손실 상각 그리고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녹여내면서 이익단의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실적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 이제 그 복합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일반 석유화학단에서 일정 부분은 좀 22년도를 저점으로 다시 한번 3년, 4년 좀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자체는 있지만 최근에 국제유가 자체도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장기적인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종합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지켜볼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서 공격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겠다. 좀 이런 좀 대응책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12만 원이에요. 지금 사신 게 12만 원이고 비중 자체는 25%이기 때문에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만 원에 사셨으면 사실 단기 고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올라왔었을 때 뭐 지금 12만 원대 중반까지도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이 12만 5천 원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신 가격 12만 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11만 3,400원에서 계속 반등 노려보면서 1차적인 목표가 12만 5천 원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 아주 타이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11만 3,400원인데 11만 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에 사셨는데 11만 원이면 손절이 10%가 좀 안 되거든요. 이거 엄청 타이트하네요. 8% 정도인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요. 25%니까.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5천 원인데 내 원금이 12만 원이니까 그거 넘어가면 25%를 한 10% 언더까지는 좀 낮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비중 늘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손절가는 11만 원이고 1차적인 목표가 12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했던 그 가격대에서는 탈출하는 전략으로 좀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